오늘 새벽에서 아침 아마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오피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테너 감독 유임이 확정적이다라는 그렇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FA컵 우승 이후로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계속 뭔가 구단이 발표를 미루는 그렇죠. 뭔가 좀 고민 중에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주었는데 이번 주 중에 거취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임 쪽으로 완전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기존 계약이 사실 내년 6월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1년 연장 옵션이 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새 계약 체결과 연장 조건을 두고 세부 조항을 협상 중이다. 그러니까 유임도 유임인데 연장까지 이번에 좀 발표가 날 수 있다. 세부 조건만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는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총관리자였던 매니저였던 이 터너 감독의 지위가 이제는 정말 헤드 코치, 정말 딱 그 경기 내에서의 감독으로의 역할만 좁혀지는, 역할이 줄어드는 이제 새로운 계약을 어쨌든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보드진의 의중은 감독의 권한을 최대한 줄이고 보드진의 힘을 조금 더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기를 좀 열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터너 감독에게 또 기존보다는 역할을 좀 축소화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간이 어떨지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기사들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과연 어떠한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에 적합한가 라는 어떤 그 질문에 많은 후보군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에 대한 확신 혹은 불확실과 테너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에 대해서 어떤 커다란 이 비교 우위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새로운 후보군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유도 제가 볼 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사람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시즌에 대한 마무리를 너무 잘했잖아요. FA컵 우승. 어쨌든 컵 우승을 했고 그리고 또 상대가 더비 라이벌이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FA컵 우승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종윤 형이 말씀하셨던 후보들. 사실 투엘 감독도 어느 정도 보드진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투엘도 결과적으로 결렬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결렬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외 감독들 사실 맥케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찍이 뭔가 링크가 났던 감독인데 맥케나도 입스위치로 계속 남기로 결정을 했고 이외 감독들을 쭉 보아도 뭔가 느꼈겠죠. 조금 협상 가능성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도 뭔가 좀 어려웠거나 아니면 혹시 이들과 협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새 감독이 와도 지금 당장은 극적인 반등을 누가 와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구단 내부적으로는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나왔던 감독들의 이름은 뭐 데체르비, 포체티노, 그 다음에 또 기사들을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또 누군가 이런 이름만 나오는 그럼 이제 래클리프 이하 새로운 보드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야. 많이 판단을 해봤겠죠. 판단을 해봤는데 그들의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는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의 프로세스는 이들이 특별하게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새 감독이 와도 지금의 어떤 그 안 좋은 굴레를 확 끊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게 꼭 감독도 감독이지만 스쿼드의 문제도 당연히 보드진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새 감독이 오더라도 지금 온전한 지원을 하기 쉽지 않으니 그럼 굳이 감독 교체보다는 지금 감독이 오히려 선수들을 더 잘 알고 있고 어쨌든 기존의 팀을 맡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럼 테너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결과적으로는 득실차 마이너스 그리고 리그 8위 말도 안 되는 성적 더군다나 이정료는 이 정도대로 썼는데 결국엔 FA컵이라는 어떤 대회 우승은 있었지만 그 어떤 성과를 남겼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부상 때문에 참작을 해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또 팬들의 시선이 많이 아닙니다. 맞잖아 부상. 너무 많지 않았어? 수비 라인은 매번 바뀌었고 60번이 넘는 부상과 어떤 부상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는데 또 테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부상이 경기 중에 나온 충돌이나 어떤 태클로 인한 부상이었다면 인정해주겠는데 훈련 세션에 의해서 나온 부상이라면 그건 감독 책임이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이 빠졌을 때 감독의 어떤 피드백, 대처에 대해서도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죠. 빌드업에 있어서 물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선수고 너무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그 선수가 없을 때 당연히 어느 팀이어도 주전 수비 빠지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빌드업 체계가 거의 붕괴되는 모습을 좀 보인 상황에서 팬분들이 뭔가 터너가 이 부상 불운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불운한 건 맞지만 거기서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판단을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했고 그 판단이 틀린지 아닌지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어봐야 돼요. 그럼요. 열어봐야 되는데 테나가 부상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것도 맞고 근데 그 부상이 테나의 훈련 세션 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느 쪽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그다음에 과실 비중을 맞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 테나가 유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좋다 아니면 별로다 그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았거든. 근데 그럼 테나가 남아서 잘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럼 결국에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미 결정이 된 거에서 철회해라 잘라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잘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테나는 잘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다음 시즌에는 이제 또 유럽 대항전을 뭐 이번엔 또 챔스를 금방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유로파가 또 골치 아픕니다. 그쵸. 그리고 뭐 당연히 터나 감독이 그래도 첫 시즌 때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잘하긴 했어요. 물론 세비야에게 그 충격파는 너무 좀 상실감이 컸던 결과긴 했지만 바르셀로나도 잡았었고 근데 문제는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 부상에 대한 불운은 있으나 그에 대한 대처를 잘하는 것도 결국은 감독이 평가받아야 될 덕목 중에 하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했는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시즌도 변수가 많아요. 유로파도 유로파인데 유로랑 코파가 있죠. 코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메이저 대회가 있었던 직후의 초반이 되게 카오스였던 적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각 대륙의 대륙컵들이 월드컵, 뭐 유로, 코파 이런 대회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시즌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가 생각보다 이런 대회에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러니까 출전했던 선수들이 많이 보유한 클럽들은 보통 빅클럽이죠. 그렇죠. 아닌 클럽들이 초반에 치고 나가. 그랬다가 그 중에 한두 클럽이 낙마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처음에 약간 벌어졌던 승점들이 쫓아가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더디다거나 영향을 아예 받는 거죠. 시즌 전체 결과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테나가 달라진 모습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테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보다 더 변수가 좀 많을 거예요. 국가대항전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 주전 의존도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상에 대한 관리를 그래도 좀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보완된 모습을 보여야 분명 연임에 있어서 터나 감독이 그래도 본인이 왜 연임이 되어 있는지를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면 아무래도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그 성적 더 엄격히 지켜봐야죠. 당연하죠. 내용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말 더 엄격하게 골득실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이해를 하더라도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절대적으로 나서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보니까 테나는 그 선수는 본인이 찍은 선수 안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이제 구단이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건 얘기하겠죠. 이런 유형이 필요하다는 감독의 스타일이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적합한 선수를 데려오는 건 구단이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보드진이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면 저는 되게 일을 잘할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드진들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터나가 가지고 있는 그 영입픽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어쨌든 터나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저는 무조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절대적으로 잔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적설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이적설의 내용을 보면 사실 포르투갈의 헤코르드처럼 포르투갈 선수고 헤코르드가 뭐 어쨌든 포르투갈 쪽에 대해서는 꽤 뭐 큰 언론사예요. 중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에 대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뭔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의 결정에 따라서 분명 브루노가 이적을 희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선수 보강을 더 얼마나 하는지, 구단이 얼마나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예전에 그 팀의 에이스들이 이적설 나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나왔던 거예요. 팀의 야망이 부족하다, 우승컵을 들고 싶다, 선수 보강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제나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브루노가 이적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잔류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의 뉘앙스가 그때 헤코르드의 보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터나 감독이 잔류가 결정된 상황에서 가장 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슈 중 하나는 혹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터나를 좀 탐탁치 않아 있을 시에는 연임이 결정된 순간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앞서 말했던 그 헤코르드의 이적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조금 생각이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이적에 관련된 링크가 텐하그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컨대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에 보여주는 어떤 특히나 FA컵 전에 보여줬던 그 엄청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브루노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맨유 팬 입장에서도 물론 이적 시장에서는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브루노 이적설이 만약에 또 갑작스럽게 한 달 정도 이제 점화가 돼요. 예를 들어 점화가 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조금 염려해야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브루노는 그래도 충성심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일부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테나는 유임이 확정적이고 조만간 오피셜이랑 계약 기간에 관련된 게 발표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맨유 팬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뭐 또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의 팬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번 시즌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임을 왜 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더 달라진 모습을 터나 감독이 보여줘야 된다. 좀 엄격하게 평가를 받을 2024-25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